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유부남입니다. 아이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하고는 대학생 때 만나서 연애하다가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이도 없고 억울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은 쌍둥이의 14살이고 셋째 아들 9살입니다. 셋째 아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쯤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쓰고 끝난 다음에는 퇴사를 하면서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애들 셋을 케어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 3년을 아들이 완전 아기일 때라서 정신없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쌍둥이 딸들 준비물 챙기고 먹이고 씻겨서 학교 보내고 갓난아기 모유 수유에 기저귀까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정도 말도 하고 유치원도 다니면서부터는 다시 일을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재취업이 되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여러 번이 좌절과 시간이 지나자 와이프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존감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차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정보도 없고 게다가 와이프가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주말에 자전거 동호회를 같이 들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 와중에 좋은 정보도 있으면 도움도 받고 두루두루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몇 달간은 열심히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야근과 회식으로 늦고 주말에 아침 일찍부터 자전거 타려 나가고 보통 저녁쯤은 돼서야 집에 들어오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었고 와이프도 제법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에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는 법인데 자전거 동호회도 그런 일이 생기더군요. 회비를 모으던 회원이 몰래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일이 있었고 결국 와이프는 그 자전거 동호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에 푹 빠진 와이프는 자전거 및 관련 용품 전문점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랑 시간 날 때 둘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도 잘 못하고 오래 타지도 못해서 그런지 결국 다른 자전거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용품을 팔려고 가입한 줄 알고 회원들 반응이 차갑다며 속상해하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저도 같이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와이프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운동복도 이쁜 신상 나오면 좀 입고 다니라고 하면 손님한테 팔아야지 우리가 입고 다니면 되냐면서 처음에 산 운동복을 입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운동복, 운동화 등등 계속 바꾸거나 사서 입고 화장도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열어보니 운동복이 100벌 가까이 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광고 홍보용이라며 말을 하길래 좀 과한 것 같으니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만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커플 운동복 이쁜 거 있으면 저도 입고 같이 자전거 타려 가자고 하니 피곤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그게 저에 대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이었지만요. 그렇게 와이프는 혼자서 주말마다 열심히 라이딩을 다니더니 나중에 지방으로 간다며 1박 2일로 다녀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2박 3일로 제주도 자전거 타려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외박하면서 다니는 것이 조금은 신경 쓰이긴 했지만 자전거 용품 샵을 하고 있고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제재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또 자주 연락을 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자리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피곤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두세 달을 거부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카드 사용 내역에 산부인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정기검진도 받고 부인과 질병 관련해서 간 건데 말하면 아냐며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내역이 있으니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인데 왜 저렇게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발 저려서이겠지만요. 주말에는 와이프 자전거 라이딩 가서 혼자 매장 보면서 청소해 주는데 창고에서 남자 속옷도 여러 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못 보던 숨겨놓았던 와이프 다른 핸드폰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남자와 애정행각과 바람을 피운 내용들과 사진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낯이 익은 번호도 보였는데 제 친구도 있었습니다. 같이 자전거 동호회 다니던 친구였는데 원래 핸드폰으로 연락할 때는 동호회 관련된 내용만 공유해주는 것처럼 보내더니 숨겨둔 핸드폰에는 완전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한제 욕도 엄청났습니다. 당황해서 멍하게 있다가 증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전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와이프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남자 속옷부터 보여주니 손님들이 탈의실에 벗어두고 간 거라고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치워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숨겨둔 핸드폰과 각종 문자, 음성 메시지 들려주니 표정이 변하며 다 알면서 뭐를 물어보냐고 묻더군요. 안 그래도 저랑 사는 거 지겹다며 이번 기회에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와이프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할 테니 위자료와 바람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것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왜 저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딸이 엄마 SNS라며 황당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혼한 사진과 조만간 출산한다며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연락을 하니 온갖 욕설과 함께 연락하지 말라고 임신한지 몰랐냐며 절대 내 새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끊었습니다. 저와 부부의 연을 유지할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인데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전 부인과 인연이 끝났지만 장모님하고는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못난 딸년 때문에 저와 손주들이 상처받고 고생했다며 이제 없는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반찬 주고 가시고 식사나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도 저 볼 면목이 없다며 저 없을 때 와서 손주들이 보고 가십니다. 항상 그렇게 조용히 왔다 가셨는데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 장모님께서 짐을 싸서 와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재혼한 놈과 안 닮아서 친자 검사를 했는데 아닌 걸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현재 장모님 집에 와 있고 갓난아기까지 메고 왔는데 차마 내쫓지는 못하고 장모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혹시 제 아이가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옆에서 드릴 말씀도 없고 오랫동안 계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전 부인의 바람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